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백신 패스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 격투기 선수분이 있습니다. ONFC라는 싱가포르의 격투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요. 시합 때문에 싱가포르에 자주 가는 분입니다. 싱가포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 수준이 아주 우수한 나라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의료 체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방역도 상당히 꼼꼼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의 격투단체는 매일 PCR 검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 혈액 검사에서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려 무증상으로 지나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항체가 생겼던 것이겠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증명서는 싱가포르에서 백신 접종 확인증과 같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런 분에게 백신 패스 기간이 지났다고 지속적인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형국이죠.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은 일명 슈퍼 항체라고 하죠. 그게 생기고 그거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보다 몇 배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항체는 유전까지 될 만큼 지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경미한 증세를 앓고 치료된 적이 있는 싱가포르의 한 30세 여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서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런 증거자료도 필요 없이 뭐든지 최고는 자연산 아닌가요? 그 인공적인 것이고 거기다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백신이잖아요. 요즘 최근 코로나 백신들이. 그런 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자가항체와 비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언론은 어이없게도 그 자가항체가 백신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을 알면서도, 강한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맞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한 항체가 생겨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권위자이신 오명동 교수님 자료를 참고한 것인데요. 자료에서 보듯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코로나 감염 확률은 10%가량입니다. 입원 확률은 1%가량이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의 감염 확률은 1.55%가량이고 입원 확률은 0.0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회복돼서 자가항체를 가진 사람의 코로나 감염, 재감염이죠. 그 확률은 0.5%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3배 이상 감염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입원 확률도 0.03%로 9배 이상 낮죠. 어차피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좀 약한 편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확률 수치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러니까 입원 확률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이후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하는데요. 이미 코로나 백신보다 3배 이상 강한 것이 자가항체라는 게 좀 밝혀졌고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 그 백신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자료를 보면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 슈퍼항체라는 게. 코로나 백신의 항체와 자가항체의 차이는 3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반면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자가항체를 가진 사람이 또 추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 확률은 0.36%, 그냥 자가항체를 가진 사람의 입원 확률 0.5%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이거는 통계적인 문제로 인해 확률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백신 접종을 권유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당장 혈액 검사를 시행해서 나도 모르게 경미한 증상 혹은 무증상으로 지나간 코로나 감염자들에게서 항체가 나온다면 그것을 백신 대용으로 활용을 인정해주고 추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HO에 의하면 확진자 1명이 평균적으로 전염시키는 감염자 수가 11.6명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하지 않아서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은 확진자가 실제로는 엄청 많다는 소리입니다. 즉 발표된 확진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코로나 감염자는 116명일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총 83만 명가량입니다. WHO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실제 확진 감염자는 대략 913만 명가량이죠.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처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뭐 수만 명 혹은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확진자와 WHO 말처럼 판명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순식간에 전 국민이 코로나에 알게 모르게 감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가항체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발견된 사람에게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일단 먼저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해도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뭐 많습니다. 뭐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 가셔서 항체가 발견되는 분은 굳이 백신을 맞지 않고 기다리신다면 결국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전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요.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죠. 백신은 이렇게 예방하는 거고 치료제는 이제 병이 걸려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 혈장 치료제라는 게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치료된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잖아요. 지금 자가 항체가. 그 사람의 그 피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그 항체를 추출해서 치료제로 쓰는 방법을 혈장 치료제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가 그 당시에는 좀 많지도 않았고, 또 도중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잖아요. 좀 비교적 간편한. 그래서 좀 유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이야기인데요. 항체, 혈장 치료제예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혈장 치료제는 백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각광받던 치료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식을 좀 해서 특별히 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혈장 치료제가 별도의 치료법 없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무리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어서 이건 좀 100%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혈액 검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그로 인해 백신 패스 같은 부당한 요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건 어디서 좀 들은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악용한다는 음모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대량으로 이미 수입해왔고 그것을 그냥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에서는 백신 하나당 뭐 6만원, 뭐 8만원 가량의 뭐 의료보험 수당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백신을 많이 맞게 하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겠죠. 월급을 받는 뭐 간호사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막대한 그 돈이 다시 뭐 정부의 고위 관계자한테 뭐 뒤로 일부 좀 흘러 들어간다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소문일 뿐이고 뭐 사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지금 당장 단정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백신을 강제 접종할 명분이 불충분한 것은 근데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알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